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통신에 대한 걸 설명드리기 전에 HTTP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배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HTTP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이제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규칙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여기에 HTTPS라고 해서 쭉쭉쭉 주소가 나왔을 건데 바로 이 앞에 나온 것이 바로 HTTP 프로토콜. 그리고 S가 붙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시큐리티, 보안적으로 좀 더 강화된 프로토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웹 문서, 이미지, 파일 등을 주고받기 위한 이제 통신 규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PC 두 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대가 있는 상황에서 요청과 응답 이 두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HTTP 프로토콜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혹은 페이지를 혹은 파일을 요청을 한다. 즉 이걸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장소에 보낸다라는 거죠. 나 이 파일을 갖고 싶어 혹은 나는 이 페이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에 맞게 응답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 동작이 기본적인 통신의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요청과 응답을 해주는 역할군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용어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요청하는 호스트, 서버는 그 해당하는 요청에 대해서 알맞게 제공해주는 호스트, 기기를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위키 백과나 네이버나 구글 페이지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런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서버 측에서는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서 HTML 파일로 만들어진 파일을 응답을 해주죠. 근데 그 응답된 파일은 이렇게 예쁘게 보여지죠. 이건 이제 브라우저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브라우저. 우리 웹 브라우저가 해주는 역할이다. 브라우저라고 하면 뭐 크롬이 될 수도 있고 엣지, 뭐 사파리, 모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인 통신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통신이잖아요. 그냥 통신이 아니고 이제 비동기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파일 리소스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프론트 단만 배우고 있지만 서버 개념도 같이 학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 구축을 하신 다음에 이 구축한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 통신 원리,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런 원리들 꼭 이해를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파일들을 주고받는 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기본인 텍스트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데이터 포맷으로 주고받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포맷은 지금 보시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형식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제공을 해줘요. 자, 일단 XML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HTML이랑 유사한 마크업 형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게 그 확장형이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중에 영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영화 이름을 movie and m이라고 짓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공공의 적, 공공의 적 movie and m, 뭐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개봉일이 알고 싶어. 그러면 opendt 에서 뭐 2022-0101 일단 그냥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할 때 HTML처럼 마크업, 태그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XML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는 콤마 separate value라고 해서 콤마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뭐 공공의 적 영화 이름이 있고 2022-0101 이거는 이제 하이픈을 빼봅시다. 이런 식으로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차이점은 XML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기가 쉬워요. 어떤 이름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구분도 잘 돼 있고 바로바로 알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CSV는 콤마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태그가 없어서 부피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XML은 대신에 이런 태그 마크업 형태로 보기 좋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용량이 커요.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줄바꿈 또한 데이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XML 자체는 데이터가 크기가 크다. 근데 이제 CSV는 데이터 구분이 쉽지 않은 대신에 태그가 없고 공백도 없다 보니 용량이 작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것이 바로 JS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표기법을 따라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우리 객체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괄호, 그 다음에 키, 콤마, 콜론, 밸류, 또 값을 추가할 거예요.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는 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 안드로이드 앱과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 제이슨을 사용을 하고요. 안드로이드하고 서버 통신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페이지죠. 웹 페이지하고 서버 쪽 통신할 때, 그리고 또 뭐 여기서는 안 배워주면 또 IoT가 있잖아요. IoT에서 서버와 또 통신할 때, 뭐 다양한 부분에서 통신을 할 때 이 JSON이라는 포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JSON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쉽게 꺼내올 수도 있는 거죠. 사용하기도 좋죠. 그래서 JSON 포맷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막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괄호, 그 다음에 이름,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자바스크립트와 좀 다른 점은 뭐냐? 반드시 이 키는,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은 문자열, 숫자, 논리, 배열, 객체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여기서도 문자열을 표기할 때 반드시 큰 따옴표로 정의를 합니다. 작은 따옴표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받아와서 한번 보는 실습도 진행을 해볼 거고 그때 또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서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는 실습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동기 통신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탭을 눌렀을 때 서버의 요청이 가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죠. 네이버가 딱 그런 예시로 들기가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런 탭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 회의 전체 화면이 새로 고침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영역만 바뀌잖아요. 비동기 통신을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페이지에 전체적인 새로 고침 없이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것도 멀티 스레드, 즉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걸 저희는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AJA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ynchronous는 동기인데 asynchronous는 비동기죠. 그래서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and XML 이라고 합니다. 이걸 축약해서 AJAX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된 내용처럼 웹 문서 전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이제 웹페이지에 적용되도록 사용되는 문법이다,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AJAX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 특정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리고 최신 문법에서 지원하는 문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통신 문법을.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API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API 용어를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볍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뭘 하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기술을 가져다 쓴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어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의된 규칙을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햄버거 많이들 좋아하실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새우버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우버거를 주문을 할 때 우리가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 새우버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나 혹은 점원을 통해서 버거를 주문을 하죠. 그러면 그 주문을 입력받은 점원은 요리사에게 빌지를 전달을 해서 새우버거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리사는 그 새우버거를 만들어서 완성된 걸 전달을 해주고 점원은 저희에게 새우버거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전달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날씨 정보나 영화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는 이 클라이언트, 즉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뭔가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제공해주는 서버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서버는 뭐 영화 정보를 요청받았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해서 전달을 해주고 중간에 있는 이 시스템이 전달받은 걸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게 API, 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PI다 라고 봐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PI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치 API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비동기 통신 API가 바로 패치 API입니다. 그리고 이 패치 API는 실행을 했을 때 이 promise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해주는 문법이에요. 자, 여기서 promise가 나왔죠. 자, 우리 promise는 지난 시간에 비동기 처리 문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패치 API를 다루기 위한 약간 이제 초석이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치 API를 이따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구조가 프로미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를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셨다면 패치 API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패치 API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패치 API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프로미스 객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신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패치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치 API.then 그리고 캐치가 있죠. 자, 우리 then은 어떤 역할이었죠? 성공했을 때, 그쵸? 캐치는 뭐예요? 에러가 났을 때. 그래서 이 패치에서는 저희가 요청할 서버의 경로를 적어서 실행하게 되면 해당하는 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크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슈가 없으면 우리 the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함수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캐치에서 잡아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활용해서 실제로 영화 API를 제공하는 오픈 API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영화 정보들 받아오는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습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저희 24차 시 언더바 예제.html 만들어 주실게요. 네, 파일을 이렇게 만드셨다면요. 저희 같이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검색하실 때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실게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일별 박스오피스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영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것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해주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요청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나와 있는데 대략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1번, 2번은 건너뛰고 우리 3번 보실 건데 자, 인터페이스, 요청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 사이트에 영화 정보 요청을 할 때 이런 속성들을, 이런 변수들을 같이 보내줘야 영화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발급받은 키 그리고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 그래서 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응답 구조가 있는데요. 이 응답 구조는 말 그대로 요청을 했을 때 응답되는 필드들이 있어요. 그 필드 이름들이 각각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요청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시면 샘플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XML과 JSON 두 가지 형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JSON 형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탭을 하나 여셔가지고 JSON 파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심플하게 이제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JSON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예쁘게 변환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접속했던 이 사이트로 오셔가지고요. 전체 복사 Ctrl A, Ctrl C 그 다음 돌아오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줬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떤 키를 접근해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구조를 설명드릴 때 우리 이름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몇 년도 데이터냐면 2012년 1월 1일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여기 주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키가 있고 타겟 DT가 있죠. 이건 아까 저희 페이지에서 요청 변수 값이었어요. 그래서 키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어 있으니 저희는 이 날짜만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연도 그리고 월, 일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희는 일별 박스오피스라고 하는 정보를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말은 안 되고 평일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최근 정보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Ctrl A, Ctrl C 그리고 다시 이 JSON 파서 온라인으로 오셔서 데이터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2023년 10월 12일자에서 30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1이라고 돼 있네요. 최근 날짜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페이지는 사실 보기 편한 용도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두 번째 탭의 주소 값을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시 VS 코드로 돌아오신 다음에